신부전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 나온 연구들에서 나트륨 섭취가 사망률과 별 관계가 없다라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요. 나트륨 섭취와 사망률 사이에 별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온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저염식이나 나트륨 섭취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 SNS를 보면 나트륨과 건강 사이에 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다 속은 겁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트륨이 왜 상관이 없냐? 특히 신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죠.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정말 나트륨 섭취는 우리 몸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특히 고혈압,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싱숭생숭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는 얼마만큼 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슴이나 염소가 바위를 막 핥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왜 사슴이 돌덩어리를 빨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이 아니라 소금을 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소금으로 된 바위, 암염을 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 사는 동물들은 소금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땅에는 소금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금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몸의 수분 유지 때문인데요.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잡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전해질 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세포 외액 수분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여튼 이 나트륨은 꼭 물과 함께 같이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짠 걸 먹으면 입만 짠 게 아니라 목도 타고 막 갈증도 막 나고 그러니까 짠 거 먹고 난 후에 물도 벌컥벌컥 들이키게 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 소금은 육지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소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재흡수하는 곳은 그럼 어디냐? 바로 우리 인체에서 신장입니다. 신장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소금기, 즉 나트륨을 최대한 많이 재흡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21세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이 소금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넘쳐나죠. 짭짤한 감자칩, 짭짤한 햄같이 짭짤한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짭짤한 게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소금이 부족한 환경이 많았고요. 결국 인간은 이렇게 짭짤한 걸 맛있다라고 느끼게 진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나트륨의 범람입니다. 마트,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가공식품 중에 상당수가 이 짭짤한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나트륨 과잉 섭취가 각종 성인병과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한 우리 입맛이 결국 현대에 와서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이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건강을 해친다라는 통설이 최근에 와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은요, 전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해롭다는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데요. 고혈압 환자가 나트륨을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사망률도 이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연구들은 대개 관찰 연구들이라는 것이죠. 보통 실험이라 하면은 쥐실험처럼 쥐를 실험실에 넣고 통제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사람에게서는 이런 연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연구로는 크게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관찰 연구란 그냥 관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뭘 얼마나 먹었는지 관찰해서 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엄격한 실험 통제를 거치지 않고 그냥 관찰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이에 비해 임상시험은 보다 엄격한 통제를 하는데요. 사람에게서 특히 필수적인 영양소인 나트륨을 통제하며 사망률을 관찰한다는 연구는 상당히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 관련 연구들이 바로 이런 관찰 연구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 나트륨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연구의 신빙성은 계속 올라가는데요. 관찰 연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나트륨 섭취와 사망률의 결과를 보자면 확실히 아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압도 올라가고요.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이 확실히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트륨 섭취 권고는 하루에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약 하루에 5g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부전 환자에게서도 똑같은데요.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을 종합한 이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보면은 저나트륨 식이를 했을 때 신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에 반해 사망률과 신기능 저하 속도 감소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좋네? 근데 뭐가 논란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거는 뭐냐면요. 나트륨 섭취를 너무 적게 한 경우에도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J커브 혹은 U커브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게 먹어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래프 모양이 영어에서의 J자나 U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너무 적게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얼마로 잡아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 2000mg 이하로 먹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사망률이 더 올라갔다? 아이고, 이거 그럼 일종의 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나트륨 섭취가 아주 많은 지역에서도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트륨 섭취 적정량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통계마다 제각각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별적인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수록 어떤 사람이 나트륨 섭취를 더 조심하고 어떤 사람은 덜 조심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밝혀질 것으로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퉁치면은 그냥 뭐 속은 편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뭐 사람들 알아서 각자 먹으라는 거냐 뭐 이런 불만을 또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트륨 섭취량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수치, 이걸 지키면은 나트륨 수치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잘 조절하신다면 나트륨을 조금 더 먹고 덜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나트륨 대 칼륨 섭취 비율입니다. 내가 하루에 먹는 나트륨의 양을 내가 하루에 먹는 칼륨 양으로 나눈 수치죠.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즉 칼륨 섭취가 높고 그에 비해 나트륨 섭취가 낮을 때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수치가 높으면 뇌졸중, 심장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압도 올라가고요. 이에 따라서 만성 신부전에 걸려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을 확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내려가면 정말 모든 게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압은 낮아지고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트륨 섭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륨 수치도 중요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이 두 전해질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체는 칼륨은 내버리고 나트륨은 재흡수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칼륨 섭취가 늘면 칼륨을 몸 바깥으로 내버리기 위해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변량이 늘면 우리 몸의 체액도 줄어들게 되겠죠. 즉 혈압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통상 칼륨 섭취가 높으면 신부전을 예방하고 혈압이 낮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트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칼륨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칼륨이 많은 음식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짙은 잎 채소들을 자주 많이 먹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랬을 때 나트륨 대 칼륨의 비율이 낮아져서 우리 몸에 좋은 반응이 오겠죠.
두 번째로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식품 첨가물에 나트륨이 듬뿍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가공식품만 줄여도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장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만성신부전 3기 초까지는요, 칼륨 수치의 걱정을 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경우 야채 등의 섭취를 늘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부전이 심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만약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요, 반드시 또 다른 의학적 처치나 처방을 받으시면서 칼륨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말기 신부전에 칼륨 수치가 높다라면 이때는 칼륨 섭취를 줄이시고 칼륨 흡착제와 같은 처방약을 드시면서 칼륨 수치를 줄이는 게 좋겠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